예를 들면 2011년 윤성민과 2017년 양현종이 만났어. 한 요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껴볼까요? 네. 이 선수들 낀다면? 들어간다면 저는 약간 국가대표 원투펀치 이런 느낌으로 좀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난 이런 거 할 때 참 좀 그래요. 욕먹을까 봐. 선발 투수들 이름이 뭐 적혀있네요. 헥터 양현종, 김광현 산체스, 윤성민이 뽑는 21세기 최고의 원투펀치. 최고의 원투펀치. 그쵸. 이 최강의 원투펀치 상당히 중요하죠. 올 시즌만 보더라도 좀 극명하죠. 1위와 2위 팀의 선발진이 다른 쪽으로 좋아요. 네, 그러니까 LG는 10승 투수가 4명을 보유했고, 그 다음에 한화 이글스는 강력한 또 원투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 폰세와 와이트 선수가 33승을 합작을 했어요. 일단 두 팀이 올 시즌에 1강, 2강에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막강한 선발진. 그래서 이 원투펀치 이야기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현역 때 시즌을 뛰어보면서 선발이 강했을 때는 항상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비시즌 때는 이 선발진 구축에 좀 힘을 쓰는 것 같고, 1선발부터 5선발까지의 구성을 약간 시즌 들어가서도 조금 경쟁 구도를 좀 굳히잖아요. 그래서 4, 5, 6선발 정도는 이제 경쟁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작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완벽하게 1선발부터 5선발 또 정해서 가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대적으로 이제 진짜로 선발진 좋았던 투수들이 또 꽤 많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양현종, 윤성민의 원투펀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안 됐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 항상 현종이랑 나도 야 해보자 하는데 꼭 한 명이 잘하면 한 명이 못하고, 이런 게 조금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야구라는 스포츠가 진짜 생각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선발 투수가 강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경기를 했을 때 경기 초반, 그러니까 1회부터 5회까지를 이제 초반이라고 하고, 또 6회부터 9회까지 후반이라고 한다면, 초반에 선발 투수가 무너지게 되면 리스크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일단 불펜 투수들 빠르게 가동시켜야 돼서, 아무래도 선발 투수가 빨리 내려갔다? 그거는 점수차가 4점 차, 5점 차로 지고 있을 텐데, 그때 마운드의 운영 어떡하냐? 사실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래요. 투수로서 패전 처리 아니면 롱 릴리프 이런 말들을 하면서 쓰는데, 그 투수들이 사실 아무래도 투수 엔트리 중에서는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지만 사실 완벽한 투수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장래성이 유망하거나 키워야 되는 투수들이긴 한데, 그 투수들이 나갔을 때 2번에 한 번 정도는 잘 막아서 후반에 힘을 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무너지면서 경기를 5회, 6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는 좀 이제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선발이 강했을 때는 빈도수가 확실히 적죠. 초반에 1회부터 5회까지는 비등비등하게 가버리니까 후반에 필승조를 넣고 작전을 통해서, 아니면 팀의 타선의 집중력을 통해서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144경기 중에 정말 많은 경기를 되게 잘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게 선발이 해줘야 될 역할인데, 선발 투수가 정말 한두 명 갖고는 사실 쉽지는 않죠. 그 뒤에 3, 4, 5번이 또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근데 간혹 최강의 원투펀치라고 해서 그 두 투수가 막 35승, 40승을 합작을 해버리면 한 80승, 85승 정도 하면 정규 시즌 1위인데 두 선수가 이미 절반의 승리를 따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유리하고, 그 선수들로 인해서 그 시즌에 또 우승을 하기도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선발 투수의 중요성은 상당히 의미를 많이 둡니다. 네. 올 시즌에 또 하나 이글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계속해서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여러 가지 변화, 다양한 선수의 영입, 시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폰세, 와이스 두 외국인 투수가 해준 역할이 저는 정말 커요.
그래서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라도 없었다고 한다면 전 하나이글스가 정신 2등이라는 이 성적을 사실 기록하기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원투펀치는 누구인가요?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올렸었거든요. 내용을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네. 보시죠. 네. 그래도 언급이 가장 많이 된 것도 있고 또 언급은 별로 안 됐습니다만 또 제가 보기에 이때 이 원투펀치가 좀 강했다, 좀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물론 기록적으로도 봐야 되니까 이 보는 강함이랑 기록적인 강함은 또 달라요. 보는 사람마다 눈이 다르고 또 선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16시즌입니다. 16시즌에 니퍼트 보우덴 선수가 합쳐서 40승을 올렸어요. 니퍼트 선수가 22승, 보우덴 선수가 이제 18승을 올렸고 그 시즌을 두산 베어스가 또 우승을 해냈죠. 그래서 또 최강의 원투펀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17시즌에 이제 기아 타이거가 우승을 할 때는 헥터 선수가 20승, 양현종 선수가 20승, 한 팀에 20승 투수가 2명이 나오는 정말 진기록이 나오고, 그 시즌도 이제 기아 타이거가 우승을 했습니다. 정말 막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두 투수가 40승을 해줬어. 40승을 해줬는데 니퍼트 22승, 보우덴 18승, 헥터 20승, 양현종 20승. 그래도 저는 헥터 양현종의 손을 좀 들고 싶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헥터 양현종 선수가 둘이 합쳐서 이닝을 395이닝을 소화해줬습니다. 그리고 니퍼트 보우덴 선수가 347이닝을 소화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닝 수에서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쨌든 팀적으로 봤을 때는 이닝을 많이 먹어준 헥터 양현종 쪽으로 손이 올라갈 수가 없고, 50이닝 차이면은 선발로 치면 거의 한 8경기. 사실 평균 자책점은 니퍼트 보우덴의 조합이 소폭 좋아요. 근데 이닝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 미비하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막강한 1등 후보인데 일단 헥터 양현종 쪽이 조금 더 무게감 그리고 활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있지 않나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많았어요. 00년 현대죠. 정민태, 임선농 각각 18승을 기록하면서 그 시즌에도 이제 현대가 또 우승을 하는 또 주역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가보면 뭐 리오스 선수, 랜들 선수가 있는데 이제 랜들 선수가 12승밖에 따지 못하면서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것도 있었고, 그리고 19시즌에 산체스, 김광현도 좋았죠. 각각 17승 하면서 34승을 책임져 줬어요. 근데 그 시즌에 우승을 하지 못했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뭔가 노력이 빛이 바라지 않는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이 16시즌이었나? 그 판타스틱 4 해가지고 유이간, 장원준 형, 니퍼트 보우덴 형에 가서 이 네 선수가 정말 이제 잘했던, 그때 또 이제 우승까지 차지했는데 워낙에 또 팀이 또 좋았던 또 시즌이니까 좀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근데 굳이 윤석열 높여주는 뭐야? 이건 뭐하러 올렸어요? 우승했던 2009년도 좋았지만 11년도에 이제 선발 스탯이 너무 좋았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작진에서 투표 받은 것 플러스 저희가 기록들을 고려해서 한 8개의 조합 후보를 지금 올려드렸고요. 그런가요? 저는 일단 정했어요. 1등은. 바로 가나요? 네, 이거는 없어요. 두 투수가 20승을 달성한 것도 좋고, 그 시즌에 또 우승까지 이끌었고, 400이닝에 가까운, 거의 200이닝씩 투구를 해준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위를 정할게 1등입니다. 21세기 유일하게 20승 뒤로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부터가 저는 좀 이제 고민이 심해져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세요? 승리다, 그 팀의 최종 성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최강 원투펀치로 하여금 그 팀이 성적이 어떻게 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 두 투수 때문에 정말 우승까지 간 거다. 요런 거를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평균 자책점도 중요하지만 많은 이닝을 먹어주고 또 많은 경기에 승리를 책임져 주는 거니까 충분히 저는 그런 점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제가 야구에 눈이
떠지기 전에 2000년도죠. 현대의 정민태 임선동이냐 아니면 니포트 보우덴이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사실 이 16시즌 니포트 보우덴 사실 두 투수가 나오면 공포의 대상이었잖아. 직접 상대해 보셨죠? 네, 직접 이제 보기도 하고 니포트 선수가 주는 그 정말 그 대단함이 너무 컸었고, 보우덴 선수 역시 마찬가지였고,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16시즌 니포트 보우덴 2등입니다. 근데 2등의 이유는 좀 다른 설명도 있어요. 이 두 선수만 좋았냐? 장원준, 유이간 이 네 명이 있었는데 뭐 원투펀치긴 합니다만, 일단 이 두 투수가 팀의 마운드를 이끌어주면서 뭐 여러 장원준 선수, 유이관 선수 한테까지도 경쟁도 불어넣어주고, 참 되게 선의의 경쟁이죠. 서로 이제 나가면 승리를 따내야 되는 무언가 폭탄 돌리기인데 승리를 못하면 폭탄이 터지는 그런 느낌.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투수진이 아니었나 싶어요. 16시즌 두산 베어스는. 그래서 넣었어요. 근데 사실 20승한테는 좀 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제가 기아 출신이라 헥터 양현종이 올라간 거 아닙니다. 저 진짜 냉정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20승, 20승, 22승, 18승, 같은 도합 40승, 395이닝, 350이닝. 그러니까 이닝에서 뭐 한 50이닝 차이 나요. 난 이런 거 할 때 참 좀 그래요. 아무래도 욕먹을까봐. 그 다음부터가 이게 참 고민이 좀 깊어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00 시즌에 우승한 현대 유니콘스의 이 대선배님들인데, 그냥 안정감 쪽에서는 끝판왕이고, 00년대니까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두 분이 먹어준 이닝이 402이닝입니다.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등. 이제 승수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 도합 40승 40승인데 도합 36승이니까 어쩔 수 없는 저의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때 2000년도에 삼선발이 김수경 코치님인데 18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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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더라고요. 그럼 감독 기분이 어떨까요? 그쵸. 나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김수경 선배 막 계속 생각을 했어요. 와, 18승 선수가 3명이에요. 감독님? 나이스 피칭!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때 정말 대단했죠. 여기 진짜 김수경 선배까지 있으면 진짜 대박이겠다. 짱이었습니다, 짱.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00 2등으로. 네. 요거 괜찮죠. 네. 3등은 의외일 겁니다.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 안우진 요키시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두 선수가 원투펀치로 활약을 하면서 팀이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준우승을 했어요. 이 두 선수가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이닝 말씀드렸죠. 380이닝, 결코 적은 이닝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선수의 도합 승은 25승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많은 이닝을 투구했는데 25승밖에 하지 못했다? 그럼 이 투수들이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무래도 타선의 도움, 여러 가지 조화가 맞지 않아서 승리를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평균 자책점이요. 이 두 투수가 381이닝을 투구하면서 2.33입니다. 네. 비현실적인 수준. 두 투수가 합친 게 2.33은 같은 투수로서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점을 적게 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키움 히어로즈가 준우승을 하는데 저는 50% 이상의 지분율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투수의 원투펀치는 저는 정말 막강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생각하는 최강의 원투펀치인데, 리오스 랜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리오스 22승, 이제 랜들 선수 12승 했는데 이때도 정말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김광현 산체스, 이때도 이제 두 선수가 이때도 이제 17승씩을 각각 기록하면서 34승을 했는데, 아쉽게 이제 우승 트로피를
올리지 못했죠. 근데 여기 22승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 내려놓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김강현 산체스의 도합 34승의 이 원투펀치 좀 막강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선수가 활약해준 그 모습들은 저는 눈에 선합니다. 예. 두 선수가 나왔을 때는 정말 경기 운영이 쉬웠을 것 같아요. 감독에서 선발투수 던지고 7, 8, 9 마무리 쓰고 뭐 이런 로테이션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김강현 산체스 21세기 네 번째 원투펀치, 자동적으로 이제 윤성민 로페즈 5등 올라가고. 네. 그래도 우리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 윤성민 로페즈 뭐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했잖아. 원투펀치 도합 326이닝을 소화하면서 정말 저조한 이닝을 소화했고요. 평균 자책점은 3.17입니다. 뭐 좋긴 하지만 안우진 요키시 김강현 산체스에 비해서는 이제 2점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윤성민은 2.45, 루페즈가 3.98. 다소 최강의 원투펀치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던 시즌 같고요. 팀의 정규 시즌 순위는 무려 4위입니다. 상단에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요 정도로 이제 저희가 21세기 최강의 원투펀치를 꾸려봤는데요. 물론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안 뽑은 조합 중에 혹시 눈에 띄는 조합? 뭐 이제 켈리 윌슨 조합 14승 14승이 있었고요. 베네켄 나이트 이제 외국인 선수 조합 11승에 16승. 그다음에 뭐 김광현의 폰트 13승에 13승 요 정도가 있겠는데, 올 시즌을 딱 보면 다들 공감하시죠. 폰세 와이스가 있어요. 네. 이 두 선수의 도합 WHIP가 0점대입니다. 선발 투수인데 0점대고 진짜 역대급인 게요. 탈삼진 개수가요 437개입니다. 두 선수에. 그러니까 지금 헥터 양현종 쪽으로 가면 395이닝 동안 307 탈삼진이에요. 그러니까 탈삼진의 능력은 다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제가 2등으로 뽑았던 니포트 보호된 정민태, 임성동 이렇게 선배들도 302개, 327개 탈삼진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폰세 와이스였어. 437개.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또 ABS 시대 아닙니까? 옛날 야구는 뭐가 있었냐면, 아무래도 심판이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삼진콜이 많아. 예를 들어서 심판 입장에서 그러면 나 오늘 너무 후한가? 라는 생각을 해서 삼진콜이 적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변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공을 어떻게 쳐? 이 공은 칠 수 없다. 그럼 그 공은 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의 상상이에요. 뭐 이 얘기를 들어봤거나 하진 않지만, 근데 실제로 야구를 하다 보면 좀 그런 일들이 있어. 너 들어갔는데 보라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투수의 구속 자체가 150, 그러니까 평균 150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ABS라는 정확한 스트라이크 존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실 좌우는 좁아졌지만 상하가 커지면서 이 상하의 모서리 쪽이 이제 극대화가 되기 시작해서 사실 탈삼진이 많이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받았지만 그게 무려 130개를 더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보다 현재 진행형으로. 그래서 정말 정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고, 여기 한번 껴볼까요? 네. 이 선수들 낀다면? 이 선수들이 들어간다면 저는 여기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공동 3등. 그 의미가 아까처럼 역시 우승 여부인가요? 맞아, 우승 여부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한다. 그럼 저는 진짜 더 상위까지는 올릴 것 같아요. 진짜 압도했어요. 올 시즌 선발진에서 압도를 했어요. 모든 선발 투수의 뭐 탈삼진, 이닝, 평균 자책점, 뭐 다승 다 상위권이에요. 이 두 선수가 거의 팀을 이끌었고, 분위기 또한 이끌면서 물론 류현진 선수도 있지만 정말 이 하나 이글스의 투수는 정말 탄탄했습니다. 칭찬 안 할 수가 없어요. 둘 다 그냥 152, 최저 150. 9위로만 봐서는 솔직히 나는 욕이라고 생각해. 9위. 일단 성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선수들이 중요한 거는 확 무너지는 경기가 전혀 없었어요. 폰세 와이스가 나오면 이길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너무나도 커지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팬분들도 이제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멋있어. 이 퍼포먼스가 좀 좋아서 저는 요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죠. 팬들이 많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아무래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원투펀치로 이제 윤성민, 양현종 조합도 많이 써주셨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면 2011년 윤성민과 2017년 양현종이 만났어.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이게 참 저는 제 이름을 높게 올리기가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평균 자책점 2점 뗄 거고, 탈삼진도 한 330개 되겠네. 도합. 네. 이닝도 370이닝. 한 요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요 정도. 이 정도 느낌 아닐까요? 뭐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굳이 같이 좋았던 시즌에 합쳐진다라면 보는 즐거움도 덜어도 있었을 거고, 팀 성적도 났었더라면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좀 당당하게 윤성민, 양현종 하면서 좀 화제거리가 됐을 텐데, 아쉽지만 한 그냥 이 정도 한번 매겨봤어요. 왜냐면은 37승을 했고 뭐 팀도 그냥 뭐 우승을 했다라고 치고 하면은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국내 선수 조합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팬들은 이제 토종 원투펀치 이런 어떤 낭만적인 느낌 기대를 많이 하는데, 뭐 토종 원투펀치가 나온다면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일단은 제가 딱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우리 국내진의 원투펀치를 상상해 보니까 고영표, 소형준 생각이 나네요. 소형준 선수 올 시즌에 투심 너무 좋았어가지고, 고영표 선수야 뭐 이미 검증이 완료됐고, 소형준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너무나도 좋은 피칭을 해줬어요. 진짜 구위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졌고 뭔가 한 단계 성장한 느낌? 그래서 일단 고영표, 소형준 뭔가 잘 할 것 같은 느낌 들었고, 그러니까 삼성을 따지면 뭐 원태인, 최원태, 약간 둘 다 커리어 하이가 나오면, 원태인 선수 꾸준한데 이제 최원태 선수가 조금 기복이 있으니까 이제 커리어 하이 시즌 둘이 딱 나오면 뭐 충분히 이름을 올릴 수 있죠. 근데 윤성민, 양현종 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야구가.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 하나이글스는 또 문동주 선수 있잖아요. 근데 문동주, 류현진 하기에 이제 류현진은 빼자고 뉴페이스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정우주 선수가 이제 선발 전환해서 향후 뭐 몇 년 지나고 1년, 2년 지나고 빠르게 뭐 3, 4년 됐을 때 문동주 선수, 정우주 선수가 한 5년 차 정도 넘었을 때 터진다면 한번 좀 괜찮은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에 군 제대 이후에 또 복귀를 한 선수가 있는데 또 다쳐가지고, 안우진 선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박준현 선수가 이제 최대어로 1차 1번에 입단을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궁금해요. 그러면 공이 빠른 구이영 선수니까 뭔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탄생하는데, 이것도 사실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뭐 요 정도는 이제 따져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굳이 뽑아라고요. 네. 팀 믹스를 하셔도 좋습니다. 팀 믹스를 해서 이러면 쉽지. 약간 국가대표 원투펀치 이런 느낌으로 좀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이거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이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1등까지 올라가야지. 일단 안우진 선수는 저는 진짜로 메이저리그 그 부위라고 생각을 해요. 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원태인 선수가 보여주는 안정감, 꾸준함, 이거는 최고 투수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야구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좋기 때문에 되게 특별한 선수예요. 이 두 선수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저는 우리나라 원투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이형, 제구형. 지난번에 저희 녹화할 때 원태인 선수 전화 받으셨잖아요. 기억나죠. 그때 어떤 얘기 하시나요? 통화하면? 그때 이제 원태인 선수가 슬라이더가 조금 고민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슬라이더 좀 조언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사실 원태인 선수를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정보가 전달이 다 안 되는데 사실 전화로 전달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도 똑똑한 선수니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이렇게 한다밖에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한다. 근데 거기서 해답을 원태인 선수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이제 강민호 선수 만났거든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인이가 뭐 전화해가지고 뭐 슬라이더 했다며. 근데 저랑 통화하고 그 경기는 좋았대요. 바로 뭐 7이닝 1점인가 무실점인가 해서 좋고 그 다음 경기 때 엄청 맞았어요. 막 6점인가 7점 난타 당했는데 그때는 슬라이더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민우에 받아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 하고 시즌 끝나고 이제 하기로 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저희가 이제 원투펀치 하면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정말 강력한 원투펀치를 가진 팀과 10승을 할 수 있는 선발진 4명, 5명이 있는 팀, 그 두 팀 중에 한 팀을 고를 수 있으면 어느 팀 감독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선발 4명이 10승하는 팀 갖고 싶죠. 간단하잖아요, 이유가. 계산이 선다. 어느 정도 경기의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밑그림. 그러니까 경기 초반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근데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있는데 1, 2선발은 괜찮아. 3, 4, 5번에 고민이 너무 많아. 그런 것보다는 1, 2, 3, 4선발이 다 10승 이상을 올려줄 정도의 성적이면 뭐 대부분 3점대 평균 자책점을 해주는 건데 그 정도면 팀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야구를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로테이션대로 선발을 기용을 하는 거가 있고 반대로 상대 5선발과 우리 팀 1선발이 만나서 그 경기를 꼭 잡아야 되는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저는 이제 1선발, 2선발 좀 앞쪽을 담당을 했으니까 저는 이제 후자죠. 상대팀에 안 좋은 선발과 붙었을 때 저는 이제 좋은 거죠. 승리를 따낼 확률이 많으니까. 근데 또 어떤 시즌은 계속 1선발이랑만 붙은 시즌이 있었어요. 이제 감독님이 바뀌면서 이제 우리도 상대 1선발에 맞춰서 그걸 이겨야 된다. 근데 실제로 거기서 많이 못 이겼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팀이 성적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확률 게임이에요. 반대로 거기서 제가 많이 잡아줬으면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근데 뭐가 있냐, 이 1선발과 1선발로 붙으면 경기 자체가 너무 타이트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점, 2점 싸움인데 거기서 져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막 4점, 5점 져서 지는 게 아니라 1대0 지고 2대1 지고 3대2 지고 이게 사실 타격이 큰 패배거든요. 그 패배들이 가장 강한 투수들을 내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팀이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헥터 양현종이 폰세 와이스랑 만난다고 생각해봐. 치겠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 대기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야구를 하니까 중요하더라.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1선발부터 4선발까지가 좋아버리면 사실 이런 쪽에서 운영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고 이런 로테이션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너무 유리할 것 같아서 한 3승에서 5승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독이라면 막강한 워투펀치 2명보다는 안정감 있는 4명의 선발진을 저는 훨씬 더 선호합니다. 올 시즌이 약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LG가. 많이 그렇죠. 네. LG가 더 잘해서 이제 1등으로 올라간 거지만 투수력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 팀 성적은. 거기에 수비, 타력까지 모든 걸 다 봐야 되겠지만 결코 여기도 이제 류현진 선수, 문동주 선수가 있기 때문에 4선발이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대등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9년부터 24년까지 각 우승팀들의 선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 뭐 작년 시즌에는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한 시즌인데 사실 뭐 선발 투수들이 많은 승수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불펜이 강했잖아요. 작년에 기아는. 그리고 뭐 타선도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힘으로 또 우승을 또 가져갔고 또 23년 시즌에 LG 트윈스 같은 경우도 3명의 투수가 또 10승을 기록했었고 3명이 10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3명이 10승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딱 머릿속에 그냥 바로 들어오는 게 두산 베어스 판타스포예요. 네. 그때 기록 아마 안 깨질걸요? 선발 4명이 70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한 거고 4명의 투수가 15승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즌이었다고 봅니다. 기억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왕조 시절에 윤성환, 배영수, 장원삼, 탈버트, 고든 이 선발진도 좀 탄탄했었는데 자칫하면 5명의 1선발부터 5선발까지가 이제 10승을 해낼 수 있었던 되게 유일한 시즌이었던 것 같고 좀 기억이 나요. 이때 진짜 투수력 좋았어요. 그리고 15년도에는 그게 실제로 선발 5명이 10승을 했거든요. 오, 그러네요? 이것도 신기하다. 근데 삼성이 4년 연속 우승을 했는데 5년 연속 우승에 실패를 했는데 그 해에 1선발부터 5선발까지 전부 다 10승을 채웠어. 근데 항상 이야기하지만 투수의 승리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3승에서 5승 정도로 봐요. 나머지는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몇 승이냐 보다 저는 이 선수들 평균 자책점이나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발 투수의 평균 자책점이 3점대면 저는 어마어마하게 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4점대까지도 괜찮고 5점대가 넘어가면 사실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선발 5명의 평균 자책점이 3점대다? 그러면 사실 성적을 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승리는 저한테는 승리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승리를 많이 따내지 못했고 실제로 많이 날아가기도 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승리에 대한 거는 사실 의미를 크게 두지만 또 크게 두지 않는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기준에 있어요. 실제로 막 미국에서도 막 이야기 막 나왔잖아요. 이 승리를 과연 어떻게 쳐줘야 되냐, 좀 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언젠가는 이게 좀 다른 잣대로 좀 비춰야 될 때가 오지 않나. 뭐 이런 기준이 아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퀄리티 스타트를 더 높게 쳐줘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오히려 그게 선발 투수로서의 본인의 역할을 잘 해준 건데 승리는 승률과 같이 조금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승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원투펀치 얘기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추억이죠. 다 옛날에 같은 투수로 봐도 와 기아 하면 헥터 양현동 그 시즌에는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뭐 여기는 뭐 판타스틱 4 시즌이고 이때 당시에도 야구 선수들이 하여금 정말 김수경 선배까지 그냥 와 너무나도 좋았고 그냥 올 시즌을 보면은 폰세 와이스를 보면은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정을 했는데 진짜로 다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한 명도 없어요. 갑자기 잘해서 낀 선수는 한 명도 없네요. 네. 다 꾸준함이 있고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 야구는 뭐 투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올 시즌 정말 1강부터 5강까지 다 투수력이 가장 좋은 팀들이 공교롭게도 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고 확실히 점수를 주지 않아야 지는 경기도 후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수력을 항상 키우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이제 노력을 하고 항상 드래프트에서도 항상 빠른 순번에서는 투수가 이제 지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정말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이 멋있는 기록들이 쏟아지면서 저도 좀 즐겁게 야구를 보고 싶네요. 다음 사이버 윤에서는요 또 더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진짜 주제로 삼기도 해요.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 궁금증 하나 풀어드릴게요. 최근에 본 댓글 중에 도대체 불펜에서 이 선수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거를 감독한테 말해서 안 내보내면 되지 않냐 라는 이제 댓글 주셨는데요. 빠르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불펜에서 항상 안 좋습니다. 네. 나가면 잘해요. 네. 불펜에서 너무 좋아도 나가면 못해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죠. 네, 그런 상황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급박한 상황에서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나도 시장통 같이 시끄럽습니다. 어수선해요. 어수선하면 될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투수 2명을 준비시켜라고 했는데 투수 코치가 전화를 합니다. 몸을 풀죠. 그럼 감독이 빨리빨리 준비를 시켜라. 뭐 나간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야, 누구 올려. 감독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경기 중에. 그러면 안 좋은 투수는 던지고 있고 이 선수 대체하려고 그랬는데 안 좋다고 하면 사실
예,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다른 애 준비시켜. 뭐 이런 생각, 이건 동네 야구에서나 펼쳐지고요. 실제로 프로야구에서는 불펜에서 안 좋았다가 마운드에서 잘 던지기도 하고요. 빈번하게요. 불펜에서 완벽했다가 올라나서 볼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볼질하기도 합니다. 네, 야구라는 스포츠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코치들이 감안을 하고 갑니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궁금한 것들 많이 댓글에 써주시면 저희가 한번 취합을 해가지고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 위에서 댓글로나 응원해줘. 슬라이더는 없지만 웃음은 던질 수 있잖아. 이제는 유튜브가 내 홈그라운드.